네, 안녕하세요. 레어벌스입니다. 온라인 판매자라면 오늘 드릴 영상은 반드시 건너뛰게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실 점이 있을 겁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제가 전달이 미흡했기에 빠진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반드시 건너뛰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강의 내용을 한 100강이 넘는 것 중에 한 3강 정도 들고 온 것이니 만약 현재 운전 중이시거나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시라면 가볍게 먼저 들으시고 집중이 되실 때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용어가 낯설 수도 있는 것들이 있지만 반복해서 영상을 봐주시고 분명하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내용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드릴 내용은요. 제가 준비를 시작하게 된 온라인 판매 강의의 예고편이자 현재 온라인 판매자라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장사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정말 재밌고 즐거워서 미쳐야 사업으로 이어지고 재밌어야 합니다. 이것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같은 스트레스라도 성장을 위한 스트레스는 인생에 아주 큰 경험이 되실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즐기고 미칠 수 있습니다. 아주 식상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더 식상한 말을 준비했습니다. 장사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방향성이 나옵니다. 서두르지 않고 나를 안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은 강의가 준비되면 하나씩 어떻게 하면 나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궁금해 하시지 않을 테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기 드문 레어한 짤막한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료를 한번 준비했으니 자료를 보시면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잘 아셔야만 해요. 소비자를 제외한 시장의 구성을 크게 공급자와 판매자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먼저 공급처의 유통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가져올 소싱처가 되겠죠. 먼저 물건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 있겠고요. 제조 공장은요, 국내 및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등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들을 말합니다. 제조 공장 다음에 이해하시기가 쉽도록 흔히들 쓰는 용어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원도매는 뭘까요?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생산하면서 매장 또는 사무실을 가지고 제품을 유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동대문이나 남대문 도매시장 또는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저우, 항저우, 이유, 심천, 청도 등의 시장들이 이 원도매에 속합니다. 그 다음은 준도매죠. 중간도매라고 해서 중도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원도매에서 제품을 받아다가 소매상, 즉 셀러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의 도매상입니다. 헷갈리시면 반드시 다시 들으셔야 해요. 계속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안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야 뒤쪽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준도매는요, 매장의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현재 시대로 오면서 온라인으로도 자리매김을 했죠. 도매국이나 1688 등 병행 수입 업체들도 이 준도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셀러들은 준도매에서 판매할 물건을 확보하여 각자들의 방식에 맞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 제조 공장과 원도매 사이에는 왕도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왕도매는 뭐냐면요, 공장과 협업하여 제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업자, 즉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이 원도매로 다이렉트로 물건을 바로 넘길 수가 없으니 그 중간에서 이 왕도매 업자들이 창고나 오피스를 활용해서 이 원도매한테 물건을 대주는 형식이죠. 그러나 현실은요, 이 유통 단계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소싱을 하는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품을 직접 만드는 동대문 시장만 해도 무조건 원도매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 생산을 하지 않고 원도매들 역시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받아오거나 왕도매에서 물건을 받습니다. 때로는 조금 싸게 파는 같은 상권의 원도매 집에서 물건을 사서
옆집 원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납품시키고 있는 것이죠. 원도매에서 물건을 받아 파는 중도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품을 소싱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싼 건지, 누가 만드는 건지, 누가 유통을 시작한 건지를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미디어 성장에 따른 미친 믹스 상태로 더 변했습니다. 제조 공장이 직접 판매자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원도매가 중도매 사이트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중도매 사이트에서 직접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입도에서 팔고 있고요. 크레이지 믹스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본 건데요.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 모든 방향성이 계속 나와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셨다면 꼭 소매 장사가 아닌 도매 장사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매하는 법도 강의에서 다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이 크레이지 믹스 현실이 어떤 기회를 지금 여러분들께 현재 주고 있는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공급자를 알았다면 판매자, 즉 셀러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익숙치 않으셔도 잘 기억하시면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장사의 초보시라면 더욱더 이해하셔야 하고요. 이해가 혹시라도 안 된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셔널 브랜드라고 있습니다. 제조업자 브랜드예요. 더욱더 쉽게요. 나이키, 순창고추장, 아디다스 등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 나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에요. 무신사나 W컨셉 등 마켓컬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죠. 브랜드를 네이밍을 가지고 모든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일으키는 브랜드들을 이 내셔널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프라이빗 브랜드가 있습니다. PB 브랜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즉 유통업자들의 브랜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쿠팡이나 무신사, 편의점 등등 유통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자기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형태죠. 여러 브랜드의 제품들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해서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많은 제품들을 전부 다 생산하지 않고서도 판매량이 많은 제품만을 만들어서 골라서 또 반응이 올 것만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바로 판매를 일으키면서 브랜딩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PB 브랜드라고 하면 CU 편의점의 물이나 무신사 스탠다드, 쿠팡에서 직접 만드는 PB 브랜드들 너무나 많죠. 다음으로는 제네릭 브랜드, 바로 GB 브랜드라고 해요. 방금 말씀드린 PB 브랜드와 살짝은 걸칠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해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 이 말이 제일 쉽겠네요.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온다던가 하면서 패키지만 바꾸던, 라벨을 다시 달던, 생산을 하던 등등 아직 이미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을 말해요. 듣보잡 브랜드죠.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 브랜드, 전부 다 이 바로 제네릭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절대 영상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이에서 유튜브에서 아무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쭉 들으셔야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야 각자들의 방향성들이 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스토어 브랜드, 소매업자 브랜드예요. 물건을 띄어다가 팔다가 내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위에 말씀드린 프라이빗 브랜드랑 비슷하죠. 프라이빗 브랜드는 유통업자가 내 물건을 만드는 것, 스토어 브랜드는요, 개인 소매업자가 내 물건을 만드는 거죠. 이 차이가 있겠고요. 이 아래부터가 또 엄청 중요합니다. 시장 생태계에는 스토어 브랜드 아래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개별 상점입니다. 일반 상점이 되겠습니다. 동네에서나 온라인상에서 자기 간판을 달고 물건을 사입 또는 위탁을 해서 판매하는 모든 상점을 말합니다. 오프라인 상점이나 개인 쇼핑몰이나 일반 상점이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이 일반 상점 하위에는 또 어떠한 상점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간판도 달지 않은 채 세금도 안 내면서 물건을 파는, 맞습니다. 바로
노점상이겠죠. 매장도 없이 길가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리어카, 트럭, 매대 등이 이에 속합니다. 리어카 장사는 어떨까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때로는 그곳을 피해서 무슨 물건이 팔릴지도 모르고 일단 주먹구구식으로 길에 나갑니다. 행여나 나랑 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팔거나 나보다 더 장사를 잘하는 상인이 그곳에 있다면 자리를 옮겨야 하고 또는 그 사람보다 가격을 낮춰서 팔고 하다 보면 바닥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장사를 잘하려면 어디 골목에 누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더 싸게 팔고 있는지, 어떻게 멘트를 쳐야 하는지, 자 골라 한 장에 두 장, 두 장에 네 장 등등 어떻게 멘트를 치는 것이 유동인구에게 귀에 쏙쏙 박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연구하고 배우고 길거리에서는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장사를 할 골목을 찾아다녀야 되겠죠. 잘 파는 사람들은 물론 잘 팔겠죠. 일반 상점을 운영한다고 꼭 노점상들보다 돈을 더 벌지는 않아요. 리어카 장사를 계속하다 보면 이제 뭐가 나가는지 내 스스로가 조금은 알겠으니 나의 힘을 덜 들이고 장사를 해볼 수 있도록 내 음성을 녹음합니다. 자, 올 것이 왔어요 하면서요. 그리고 빠르게 골목들을 피해 다니기 위해 기동력이 좋은 트럭을 삽니다. 그리고는 녹음한 음성을 트럭에 크게 틀어버리는 거죠. 뭐가 나가는지 이제 좀 알았고 어떻게 멘트를 치는지 알았으니 누가 옆에 붙으면 다른 데 잽싸게 가서 팔고 누가 싸게 팔면 난 요런 식으로 팔고 트럭 장사를 또 오래 하다 보면요. 이젠 한 곳에 정착해서 구색이 맞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는 팔릴 물건은 알았으니까 나의 상권에서 눌러 앉게 됩니다. 이제 누가 붙어도 쉽게 제품을 바꿀 줄도 알고 멘트도 어떻게 하면 더 공격적으로 치면서 돈을 벌 줄 아니까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매대 장사예요. 참고로 저는 이 상위의 모든 것을 오랜 시간 다 경험해 봤어요. 군고구마 장사부터 많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관리와 장사로는 중국에서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제조 공장 운영부터 해서 리어카 장사까지 다 해본 경험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입해 오시는 타오바오 샵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운영도 해봤고요. 중국 도매 시장의 물건을 제가 직접 생산해서 뿌려주는, 중국 도매 시장에다 뿌려주는 왕도매도 꽤 오래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 개의 도매 시장들까지 운영한 화려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동의 소매 매장도 운영했었고요. 그렇다면 일반 상점을 포함한 나머지 상위 브랜드들과 노점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간판이 있고 없고겠죠. 간판이 있는 노점상도 있을 텐데요. 말만 간판인 거죠. 즉, 잠재 고객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사업을 지속 성장시키는 것은 잠재적인 고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잠재적인 고객을 만든다는 것은 마케팅 활동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만이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케팅 활동은요, 기초 세팅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한다면 쓸데없는 에너지나 돈이 투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낭비만 그냥 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상점의 세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고객이 온다면 그 고객은 두 번 다시 내 상점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에너지 쓰고 돈 쓰고 다 했는데 장사는 안 되고 앞으로 나의 고객이 될 사람까지 놓친다는 거예요. 이커머스 시장은요, 너무나 많은 타겟층이 있기에 나의 제품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노는 컨텐츠인데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다 팔 수 있는데 잠재적인 고객을 굳이 만들어야 되나? 그냥 등록만 많이 해서 팔면 안 되나? 라는 생각부터 굉장히 잘못된 양날의 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잠재적인 고객을 보유할 수 없게 되고 마케팅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케팅까지 안 가도 팔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스킬이 뛰어나지 않다면요. 나의 기질이 뛰어나지 않다면요. 정말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가 되겠죠. 지속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금방 지쳐 떨어집니다. 재미가 없으니까요. 지속만 한다는 것은 결국 떨어진다는 얘기죠.
사업이라는 건 지속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려고 도식화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온라인 시장 생태계의 이해입니다. ROW 도식화, 레어벌스 온라인 W 도식화예요. 하다 보니 W처럼 생겨서 세상 대충 이름을 지어봤고요. 도식화 설명에 앞서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법칙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파레토의 법칙이죠. 8대2의 법칙이요. 국가의 어떤 일이든 백화점이든 배달의 민족 하마터면 가게들의 리뷰만 보아도 전체 결과의 80은 전체 20의 원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시장 전체 시장 점유율에 즉 매출이 되겠죠. 전체 매출의 80%는 상위 20%에서 발생합니다. 이 법칙은요, 너무나 많은 학제들이 또는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기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80대 20은 아니지만 분석을 직접들 해보신다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해하시기가 쉽도록 대략의 퍼센테이지로 드릴 거예요. 80%는 딱 아닌데 81%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바로 나가세요. 그냥 다른 영상 보세요. 제 강의 기다리지도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걸 설명드리려고 지금까지 왔어요. 집중 부탁드릴게요. 이 앞의 기둥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급처, 즉 소싱처의 유통 단계입니다. 이 옆의 삼각형은요, 온라인 상점의 분포도예요. 얼마나 많은 상점들이 분포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이고요. 그 옆에 거꾸로 된 이 삼각형, 역삼각형은요, 현재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 즉 매출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방금 말씀드렸었죠. 전체 20%가 전체 시장의 80%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위 20%는 어떤 상점들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들이 상위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20% 안에서도 역시나 80대 20의 비율로 내셔널 브랜드, 프라이빗 브랜드, 제네릭 브랜드, 스토어 브랜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각형 전체 상위 20% 아래 하위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전체 80의 20% 바로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하고 있는 일반 상점이 되겠습니다. 개별 상점이죠. 온라인 시장 전체의 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일반 상점 아래 나머지 이 62%, 총 무려 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분포죠. 바로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전체 매출의 4%를 바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4% 중에서도요, 매대가 3.2%, 트럭이 0.64%, 리어카 상인이 0.16%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아주 작은 부분이겠죠. 이만큼 많은 상인들이요. 이게 현실이니 제가 대량 등록만 하는 위탁 판매판이 무르익었다고 했었던 거고요. 이 온라인 시장의 매출은 더 성장되고 있고 워낙 규모가 크기에 이 4%의 매출도 어마어마하겠죠. 매대 상인만 되어도 큰 돈은 벌 수 있는 구조가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기질적으로 뛰어나지 않다거나 한다면 누구나 쉽게 월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벌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었죠. 이 생태계에서 저는 이커머스 온라인 시장까지 모든 운영을 다 해봤다고요. 현재도 그렇고요. 수많은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지금 영상을 보면서 XX 하고 있네, 내가 무슨 노점상이야, 네가 뭘 알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월 3천만 원, 아니 월 5천, 크게는 1억까지도, 아니 그 이상도 버시는 분들이 말이죠. 이분들은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길래 지금 이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고 있으실까요?
바로 여기에 자리매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밸류 크리에이션 브랜드라고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분들도 위탁만 합니다. 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나 제품에 내 로고까지 넣어 생산을 하신다면 이미 제네릭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신 거고요. 위탁 판매만으로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온라인 시장 전체의 상위 80%의 어마어마한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죠. 위탁 판매만으로도요. 물론 성장을 해야 되니 결국 사입도 하고 로고도 제품에 넣어 생산하시면서 더 크게 가는 거죠. 이 부분까지도 강의에 자세하게 넣어 드릴 예정이고요. 밸류 크리에이션 브랜드를 직역하자면 가치 창조 브랜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미 있는 유에서 가치를 창조해서 브랜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거나 영상이 끝난 뒤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생활용품이든 시즌성 제품이든 키워드를 하나 넣어 보세요. 보통 생활용품이나 시즌성 제품이 많아요. 패션이나요, 알려지지 않은 제네릭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제네릭 브랜드가 되었거나 내셔널 브랜드가 된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밸류 크리에이션, 즉 위탁 판매로도 가능한 상점을 찾아보는 방법이에요. 자, 네이버 쇼핑 탭에 들어가셔서요, 키워드를 하나 입력하시면 맨 상단에 세 줄은 광고가 붙어 있으니 제외할게요. 그 아래 보시면 상위 노출되어 있는 제품들 가운데서 제품 이름에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 이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면 레어벌스 발랄로라든지 레어벌스 미니 가습기라든지 등등, 거기에서 제품에 해당되는 브랜드의 로고가 직접 적혀 있다면 내셔널 브랜드일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제네릭 브랜드이든 스토어 브랜드라는 거죠. 썸네일에 붙어 있는 로고 말고요, 제품에 직접 표기되어 있는 로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위탁 판매부터 사입을 거치고 생산까지 한 브랜드가 많아요. 그 판매자의 샵을 직접 들어가 보시면 제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품 수도 그리 많지 않은데 리뷰 수만 모아도 어마어마한 판매량이 나오죠. 리뷰 수 곱하기 한 대부분 7에서 10은 해야 찐으로 판매된 판매 수량을 대략 아실 거고요. 그 샵 안에는 자기 샵 이름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이름으로 등록이 된 제품들도 대부분 보일 것입니다.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죠. 구색 상품들이에요. 더욱더 재미난 것은 여기에도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엄청난 분들. 스토어 제품명에는 분명 브랜드의 이름은 써 있는데, 상세 페이지에도 써 있는데 정작 상품에는 그 어디에도 브랜드명이 써 있지가 않죠. 때로는 제품에는 다른 브랜드명이 써 있기도 하고요. 그런 샵에 들어가 보면 동일하게 너무 많은 제품이 아닌 적당한 제품 수가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는요, 타사의 브랜드 이름도 그대로 적혀 있을 거고요. 내가 미는 제품들로만 나의 상점 이름을 달아두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탁 판매로 사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입하고 생산하고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위탁 판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현재 상위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건 대량 등록을 해서 닥등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화가 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어서 계속 이 영상에서 방향을 말씀드릴 거지만, 이러한 방식을 큰 돈은 안 벌어도 되는 가정주부시라면,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으시다면, 정말 부업으로만 하실 거라면 그에 맞는 목표를 정하시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돈을 벌어야 하고 오히려 완전 초보시거나 진입 전이면 더 좋아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내 사업을 한번 준비해서 키워보고 싶거나 상위 브랜드로 가보고 싶다면 제 강의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이게 강의를 드리고 싶어도 전달이 안 돼요. 이게 노점 장사를 가르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도 대량 등록, 닥등을 하면 꾸준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영상들 찍고 있고,
누구나 월 1,000만 원 쉽게 찍을 수 있다고 지들 조회수 높이려고 컨텐츠 만들고 돈 빨려고 강의 까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방법을 배워도 절대 쉬운 건 없어요. 부업으로 하실 분들은 애초에 해당 안 되시겠지만 이메일 연락들을 받고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배우셨더라고요. 김혜자의 명언이라고만 쳐도 유튜브에 나오는데 제가 링크 한번 달아둘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들 보세요. 등가 교환의 법칙. 결국 인간사에서 얻고 싶은 게 있다면 그만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 내 성향과 맞지 않는 것, 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 성향이랑 안 맞는다고 안 하고 뻔해서 안 해보고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죠? 더 바닥이 없을 것 같죠? 꼭 그 바닥에 가셔야만 정신 차리실 거예요? 그전에는 정신 못 차리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왜 불평불만해 가죠? 그리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더 나쁜 은 누군지 알아요? 누구나 쉽게 사기꾼 이게 혹시라도 이 영상 지금 보고 있다면 진짜 쉬웠어요? 그래서 쉽게 월천 찍는다 어쩐다 돈 쉽게 번다고 이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되는 영상에서 장사 사업도 제대로 안 해보고 뭔 역량으로 그딴 소리들을 하지? 진짜 쉬웠어? 그럼 그 돈 그대로 다 새어나갈 거야. 네가 더 살아봐. 인생은 그래. 니네 역량도 안 되면서 번 니네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돈이 다 빠져나갈 땐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알아? 네 원래 있던 재산까지 다 가지고 나갈 거야. 안 두려워? 두려우면 지금이라도 노출되는 옛날 올린 영상들 다 삭제해. 지금이라도. 사기 아니야? 너만 돈 벌면 사기 아니지. 누구한테가 피해를 줬다니까 니네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강해 보여야만 하니까 강한 척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약한 사람들 많아. 어려운 상황에서 네 말 듣고 니네 말 듣고 시간 버리고 개고생하다가 더 바닥으로 가서 더 어려워져서 죽기라도 하면 니네가 어떻게 감당할래? 다 영상 내리고 강의도 다 수정해. 수정도 안 되는 영상이면 삭제해 그냥. 너네는 돈 벌고 다수는 피해를 보고 하면 그게 사기야. 그게 사기꾼 거라고. 그래서 사기꾼 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수정을 하냐고? 어그로 끄는 것까지 미디어판에서 당연하지. 해야지. 근데 타겟을 확실히 알려줘야지. 누구나 쉽게라고 말할 거면 부업하는 사람들만 들으라고 해 그냥. 그리고 그 액수까지만 말해. 그리고 니네가 광고나 강의로 돈 번 것 말고 장사로만으로 큰 돈 벌었으면 그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던가. 제대로 모르니까 못 알려줬겠지. 그럼 그냥 니네 벌어. 떠들지 말고. 경험도 없고 뭣도 모르는 것들이 착한 척만 하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지 영상, 지 강의를 누구한테 어떻게 들려줘야 할지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제품 판매한다는 걸 가르쳐. 타겟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나 욕하고 있지 말고 욕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반성하라고 하는 얘기야. 찝찝한 영상 다 내려. 나중에 혹시라도 이 영상 떠서 대중들한테 문매 맞기 싫으면은 그게 너네 인생에 도움 될 거다. 너도 결국 강의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생각들 하겠지. 순서가 잘못된 거야. 그것도 알려줘? 돈을 벌려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강사도 아닌 나한테 강의를 필요로 해서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해드리고 돈도 많이 벌면 좋으니 하는 거야. 타겟 확실히 정하고 도움되는 강의하고 돈 많이 벌면 뿌듯해지잖아. 그럼 또 너도 네가 직접 장사를 하겠지. 난 장사로 돈 버는 게 이제 재미가 없으니 하기가 힘들어. 재미가 없으니까 힘들다고. 다 해봐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서 돈 벌고 싶은데 나는 인증할 게 없어서 그래. 내 경험에 대한 강의의 내용이 내 인증을 할 거고 인증 없이도 나 같은 일반인이 잘 해나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으면 나도 좋은 거고 좀 생각들 좀 하고 컨텐츠 올려라. 내용을 전달드리다가 잠시 흥분을 했네요. 다시 내용 이어서 마무리까지 지어드릴게요. 일반 상점도 똑같이 사입을 하고 때로는 위탁 판매도 하는데 노점상들과 큰 차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적인 고객이 없다. 상품의 구색을 맞출 필요도 없다. 마케팅도 할 필요가 없다. 마케팅을 혹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에 마진이 큰 제품이 아니라면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 드릴게요. 상위의 셀러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 구색을 갖춰야 하고 그것을 갖추었다면 마케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케팅은 장사에 있어서 70%, 80% 이상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제품 많이 안 팔 거예요.
제품 고르는데 제품명 짓는데 시간 많이 안 쓸 거예요. 그래도 마케팅만 엄청나게 한다면 대량 등록 이상의 그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겁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의 활용들을 진행 드릴 거고요. 우리는 일반 상점으로 시작해서 밸류 크리에이션 브랜드를 지나서 내셔널 브랜드까지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도 바로 수익은 조금 있어야 재밌으니 이 리어카 장사를 함께 곁들일 것입니다. 그 방법도 당연히 소개 드릴 거고요. 중국 제품 사입부터 국내 제품 생산, 중국 제품 생산까지 내셔널 브랜드 단계로 올려서 마케팅하는 방법부터 포지셔닝 전략까지 다 다뤄볼 예정이고요. 기초 훈련도 한번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되셨으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드리면 더 복잡해지는 건 알겠지만 저도 이 영상 끝나고 강의 다 만들기 전까지는 이놈의 온라인 창업 얘기 좀 그만하고 다른 재밌는 얘기들 좀 한번 해보려고요. 강의 만드는 것에 전념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준도매와 소매상 이 사이에 뭔가가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역량이나 상황에 맞춰 해보실 수 있는 장사이니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바로 준준도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동구매 중개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원도매나 왕도매 또는 제조공장을 직접 요즘은 컨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기에 잘 컨택해서 위탁으로 인스타나 블로그, 카페, 와디즈 등등의 채널에서 공동 구매를 일으키는 방식이죠. 때로는 폐쇄몰들 카카오 스토리에 업체들이나 할인몰들 또는 복지몰에 제안을 해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채널을 잡아보느냐에 따라서 제품만 잘 가져온다면 상세 페이지도 없이 판매를 해볼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조금 낮거나 영업 쪽을 잘 하신다면 공동구매 중개로도 많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공급처들 역시 구상만 잘 하신다면 바로 나의 판매처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역시 나를 잘 분석해야만 모든 방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위로는 글로벌 브랜드는요, 여기서부터는 투자의 영역이므로 투자를 잘 받는 법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글로벌 브랜드를 성공시켜 본 적은 없으니까요. 나의 환경, 기질, 역량, 자본 크기, 투자 성향에 따라 방향성에 대한 목표와 계획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야만 이 생태계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즐겨야만 이길 수가 있고요. 자, 내용을 전반적으로 압축해 보면서 조금 더 내용 한번 드릴게요. 이커머스 시장은 너무나 다양한 많은 타겟이 있기에 절대로 모든 타겟에 중구난방으로 장사를 시작하면 결국엔 떨어지게 된다. 먼저 타겟을 정하고 이 타겟은 말이에요. 장사의 초보자라면 내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대상을 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살이 찐 그리고 아이를 가진 아빠 또는 회사를 다니는 운동을 좋아하는 직장인, 등산과 낚시를 좋아하는 사업가, 요리를 좋아하는데 육아까지 하는 엄마, 청소를 굉장히 싫어하는 육아하는 엄마 등등 더 타이트하게 좁히면 좁힐수록 좋고요. 제품을 팔려면 소구점들을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내가 나도 못 나눈다면 제품도 팔기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훈련이라는 거죠. 이 타겟팅부터가 마케팅이 쉬워지고 장사가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제품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다 모은다. 우리나라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내가 뭘 팔면 좋을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품을 정하고 전체의 구색을 갖추고 마케팅을 가속화한다. 슬슬 자리를 잡게 되면 타겟을 확장하는 방법과 타이밍, 그리고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방법과 타이밍이 또 있다. 이 내용이 이해가 가셨다면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강의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제품 등록하는 방법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등록은 굳이 안 해도 돼요. 한 달 동안 나를 한번 알아가 보시고, 이 방법은 궁금한 분이 계신다면 따로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잘 팔리는 상품은 왜 잘 팔렸을까? 상세 페이지 때문일까? 아니면 또 사진 때문일까? 어디서 사람들이 도대체 혹한 걸까? 잘 팔리는 상점들은 왜 잘 팔리고 있는 걸까? 수많은 제품들과 상점들을 먼저 보시면서 머릿속에 계속해서 물음표를 한번 띄워보고 연구해 보시는 것이 성장 속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 스토어에 쿠팡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더 넓게 보시고, 이 크레이지 믹스 현실에서 공급자까지 위탁 판매로도 충분히 다 해보실 수 있으니까, 다만 내가 내 자신을 잘 분석해야만 어떠한 방향성이 나에게 맞고 해볼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되실 것이고요. 그 방향성에 맞는 목표와 계획이 세워지실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잘 모르고 사입을 한다던가 생산을 한다던가 키워드만 분석해서 아무리 제품을 올려도 매출이 잘 안 나오거나 아예 팔리지도 않는 이유는 다 이 내용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이 강의는 특별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든 방식이 아닌 모든 기업들, 브랜드들, 또는 잘 나가는 셀러들이 그냥 다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로 장사를 배우고 하신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기에 모두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다른 강사님들만큼 전달을 잘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노력해서 보다 쉽게 저의 노하우까지 소금을 뿌려서 내용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보기 드문 레어한 강의를 듣는다면 셀러의 인생의 희귀한 구간인, 즉 레어벌스가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다 꺼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어벌스는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미치겠네요. 너무 소름 끼치게 오글거리는 말을 했네요. 바로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내용을 다 드리고 욕을 먹게 생겼네요. 그럼 빨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성장을 위한 더욱더 재미난 소재들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되게 힘드네요. 이제 3개월 차인데 4개월 차에는 좀 될까요? 알겠습니다. 강의 빨리 만드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